먼저 오신 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예진입니다. 오늘 집이 진행에 앞서서 일단 오늘 상영한 작품 직접 만드신 감독님들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먼저 감독님들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그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입문 송지서 감독님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일어나서 인사 잠깐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으로부터 감독님 강민아 감독님 혹시 인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마지막 작품이었던 그 크레딧 올라갈 땐 기영에게라고 나왔었던 작품이죠. 제목이 좀 깁니다. 당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이혜리 감독님 인사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처음으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미리 말씀드리면 전문 모더레이터가 아니고요. 같이 나띵모 필름을 진행하는 그 인원들 중에 한 명이니까 혹시나 진행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 오신 관객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배우 경력이 조금 오래 되셨잖아요. 오래됐 짧을 수도 있고 어쨌든 네, 한 8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연기를 시작하시게 됐고 어떻게 또 영화라는 작업을 진행하시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되게 뭔가 기원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저는 뭐 고등학생 때쯤에 연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를 전공으로 갔고요. 그때는 연극을 좀 전공하면서 배웠었는데 영화를 하게 된 계기를 뭔가 얘기를 하자면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날이 있는데 그냥 그 1학년 때 학교를 너무 열심히 다니고 2학년 때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공연은 안 하려고 공연을 제작을 안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뜨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우연히 서울독립영화제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친구들한테 같이 여기 좀 가볼래? 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서 그냥 혼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압구정 CGV에 가서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시간 맞는 거 이렇게 딱 눌러서 봤는데 뭐 이렇게 A열 좌석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여기 어둠에에서 봤었는데 보통 현미로 가면 좌석은 A열밖에 그쵸. 그래도 있었던 게 다행이죠.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그게 그 천우희 배우님이 나왔던 한공주라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내내 보면서 와, 독립영화 같은 걸 아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 전까지는. 그래서 이런 영화도 만드는구나. 근데 뭔가 그때 이제 GV를 한다고 만든 사람들이랑 이제 배우분들이랑 나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신선한 거였어요. 저한테는 이거를 만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걸 좋아하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나누고 그런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영화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제가 아는 것들은 너무 다 상업 영화들밖에 없었어가지고 너무 저한테 피부에 와닿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갔는데 그때만 해도 독립영화가 더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었던 뭐 그런 때였던 것 같아서 막 나가서도 사람들이 막 3, 4, 5 모여서 막 영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관객분들끼리 관객분들도 있고 이제 막 다들 사실 만든 사람들이 더 관계자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관계자들끼리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저기 너무 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독립 영화라는 것을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꿈을 키웠던 거 생겨났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배우님이 상업영화의 단역도 많이 하시고 단편 독립영화도 많이 찍으셨고 이랬는데 사실 아마 제 기억에는 군마도라는 작품이 많은 관객분들이 조금 배우님 알게 된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단 상영작에는 저희가 안 넣었는데 군마도라는 작품 본인에게 어떤 작품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저희 본격적으로 다른 작품들 질문하기 전에 여쭤보고 시작해볼게요. 사실 군마더라는 작품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저를 인지한 사람들이 다른 작품에서 저를 이렇게 매치를 해서
기억을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 상업 영화의 단역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해보려고 그 막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영화관에서 봤던 게 용순이라는 이수경 배우 주연인 작품에서였는데 그거 부산영화제 가서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봤었는데 계속 그렇게 상업의 단역 현장으로 가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막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영화를 안 좋아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을 딱 받았을 때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독립영화 단편이라도 더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러니까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데 경력이 없는데 어떡해요? 라는 딱 그때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군마더 이전 작품들은 다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거죠. 근데 찍은 게 있음에도. 네, 있음에도. 근데 이제 오히려 상업에 그렇게 단역 들어갔던 것들이 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잠깐 계속 서울에 거주하다가 집에 고향에서 1년 정도 지냈었는데 그러고 나서 못 있겠다. 다시 서울로 가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마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전에는 이제 저는 오빠가 있어서 오빠랑 같이 살았는데 그때는 혼자 살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냥 좀 마음가짐을 다르게 해서 작은 역할이라도 독립에서도 작은 역할이라도 좀 내가 잘 어울리면서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작은 그 열심히 하겠다는 소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마더를 감사하게 하게 됐을 때 정말 많이 배우는 자세로 근데 그 인물이 영화 안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되게 계속 떠오르는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단역이지만 절대 흘러가게 두는 인물로 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 각인을 시켜야겠다라는 나름의 그런 고군분투를 하면서 찍었던 작품이라서 저도 많이 애정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던 작품이에요. 일단 제가 더 질문 더 드리기 전에 일단 카톡방에 올라온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릴게요. 아이다우님이 먼저 질문 주셨는데 오늘 작품 선정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하고 뽑지 못한 아쉬운 작품을 한 편만 더 꼽자면 일단 나띵버 필름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을 때는 그 오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첫 번째 상영했던 그 이연 배우의 배우전에서 오즐거운 나의 집을 보시고 제가 궁금해졌대요. 그래서 계속 떠올라서 그래서 이 배우분이 궁금해서 저랑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부터는 제 작품들 중에서 골라야 하는데 으로부터라는 작품 감독님이 제가 많이 또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국물은 공짜가 아니다라는 단편 영화가 있는데 그거를 같이 연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애정하는 작품들을 몇 가지 이렇게 딱 꼽았을 때 한 4-5개가 됐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근데 그 완벽한 트리 만들기도 저는 되게 애정하는데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거를 상영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미나 감독님이랑은 으로부터를 또 어떤 기회를 맞아서 빨리 세상에 공개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다행히 감사하게도 미나 감독이 여기서 첫 번째로 틀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3개를 골랐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추천으로 제가 단편 영화 그러니까 배우전을 할 건데 뭘 틀면 좋을까요? 이렇게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또 그 광고 틀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 자리에 계신가요? 네 계신데 그래서 그걸 틀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의견을 드렸더니 그럼 그것도 넣어볼까요? 이렇게 돼서 4개를 상영하게 된 거죠. 히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일단 제가 작품별로 한두 개씩 먼저 질문 드리고 나서 관객분들 카톡에 남겨주신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작품이었던 오즐거운 나의 집 먼저 질문 드리면은 일단 4편 중에서는 가장 캐릭터가 되게 자유분방한 캐릭터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하라라는 인물이 다른 3명의 캐릭터보다 어떤 부분이 제일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말씀드린 거니까 또 같이 보시기도 하셨고 네, 가장 감정적인 것을 내키는 대로 표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가장 다른 게 있다면 오늘 봤더니 제가 너무 다 화면 속에 너무 다 어리더라고요. 그 광고 빼고는. 근데 그 하라는 더 2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다 저 세 개가 으로부터 빼고는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그 하라는 20대 초반이었고 PD는 20대 후반이었고 뭐 그런 차이도 있는데 그래서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고 그 감정이 더 이렇게 날카롭게 나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그러다 보니까 또 역할도 그런데 이제 맞닥뜨리는 상황이 또 엄마인 노미네 배우님도 약간 센캐고 이현 배우님도 이렇게 중간 다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 이현 배우님 역할도 세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배우분들이랑 한 맞추는 것도 살짝 중요했을 것 같은데 배우분들끼리는 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때 얘기를 몇 번 만났는데 많이 만나진 않았고요. 그 이 인물들이 어땠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다른 막 합을 엄청 맞춰보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그냥 얘가 엄마가 이러니까 얘가 이런 것들을 느꼈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소통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냥 현장에서 사실 너무 다들 훌륭한 배우들이니까 현장에서의 그 즉흥적인 합들을 그냥 맞췄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약간 그 선박에서 나눈 연극 그 이현 배우님이랑 같이 나눈 선박에서 나눈 그 배에서, 네, 네. 배에서 배 위에서 나눈 그 약간 연극 장면 대사 나누는 듯한 씬이 있었는데 그 씬은 약간 두 인물이 약간 그 전에 뭔가 그런 연극 쪽을 바랬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그 연극 대사가 이 단편에 메시지를 뭔가 주고 싶어서 넣은 건지 약간 좀 궁금해지는 장면이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혜지 감독님이 와서 얘기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저희도 그 작품 찍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의문이 많았어요. 조금 잘 모르셨겠었죠. 근데 이제 혜지 감독님의 어떤 표현으로는 이 아이들이 그 보면은 그 가정 환경들이 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다들 이렇게 금쪽이 같은 느낌의 면모가 있는데 그 어머니랑 그 이제 지연이랑 하라가 이렇게 자랄 때 그런 작품들을 많이 보면서 자라는데 이거를 얘네한테는 이 소설 속 혹은 희곡의 이런 대사들을 그냥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속 주고받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라고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연이가 탁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하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유독 그 대사들이 그때 따라 너무 지금의 현 상황과 맞닿아 있는 지점들이 있으니까 하라는 하라대로 거기서 느껴지는 것들이 뭐 어떤가 있었던 것 같고 지연이는 지연이대로 뭔가 감정적으로 이해가 안 돼 하는 뭔가 그 후반부로 갈수록 어떤 감정들이 좀 생겨난 것 같더라고요. 조금 미세하지만 그런 지점들을 노리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럼 두 번째 작품인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인문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 약간 이게 초반에 용이 나레이션과 함께 약간 그 용이를 묻으면서 약간 임팩트 있게 시작하잖아요. 약간 이 시작할 때가 그 극중 인물인 현지가 왜 그 용이를 묻는 거를 도와줬을까라는 의문을 들게 만드는 지점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감독님께 혹시 이 부분 좀 전달 받으신 게 있으신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지서 감독님이랑도 누군가를 좋아하고 애정하고 사랑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죽는 걸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으면 도와주겠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더 현지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원하면 뭔가 제가 해줘야 될 것 같은 해주고 싶어지지 않을까라는 지점에 다다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엔 그랬었어요. 근데 아마 현지도 뭔가 되게 혼란 안에 많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벅찼겠죠.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렇게 용의를 묻고 난 뒤에 흑백으로 처리가 되면서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원하고 하니까 이게 더 사랑하는 거에 맞닿아 있다라고 그때 당시에 현지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약간 좀 용의가 약간 뭔가 불치병에 걸려서 그런 느낌도 저는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봤을 때 맞아요. 용의가 저한테 얘기 안 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안 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또 혹시나 들으신 게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아니요, 그런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쵸? 나중에 그런데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대학의 보통 교양 과목에 약간 약간 대학 저도 졸업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지금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라는 과목이 제 기억에는 잘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없죠. 네, 없는 게 맞는 거죠. 저 혹시 나 몰라가지고 없죠. 그냥 그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감독님이 딱 선택하셨을 이유도 좀 궁금하긴 했는데 혹시 프리 들어가실 때 이런 부분은 좀 들으신 게 있으신지? 그렇죠. 그 용의가 죽고 나서의 학교도 아무도 없고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상하고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게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입문이죠 제목이. 그러니까 그런 과목 자체가 있는 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과제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거고 나무를 산에서 잘라다가 집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게 좀 기이하고 이상한 용의가 사라지고 나서 이상한 것이 생긴 거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창피하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과목이 생긴 거다라고. 맞죠? 사실 초반엔 되게 어둡게 시작하다가 약간 이제 그 강의 모습 나오면서 약간 블랙 코미디 아닌 블랙 코미디로 넘어가는 느낌도 없잖아요. 있는 것 같고 제일 제가 봤을 때 재밌었던 거는 이제 약간 뭐 대학이니까 뭐 기말일 수도 있고 중간고사일 수도 있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가정 방문 집에 방문을 해서 이제 트리를 이제 직접 만든 거를 보고 이제 시간 강사님 아니면 교수님이신 분께 이제 평가를 해주시잖아요. 잘 만들었네 뭐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웃기죠. 진짜 엉망인데 잘했어요. 잘 만든 것 같긴 했는데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엉망이. 이렇게 안 예뻤어요. 아니 근데 현지 착하지 않아요? 혼자 계속 그 수업 끝까지 다 착하다고 볼 수는 없네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성적은 잘 나오긴 해야 되니까. 그래. 그렇게까지 목표 지향적이진 않았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으로부터 세 번째 작품인 으로부터 질문 드리면 일단 한정된 공간에서 배우님이랑 정수지 배우 두 분께서 이제 극을 이끌어 가야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두 분이랑 감독님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장에서 어떻게 좀 하시려고 두 분이 합을 맞추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두 분이라기보다는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갔을 때 보신 분은 있겠지만 미나 감독님이랑 촬영 감독님이랑 해서 넷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세트와 뭔가 적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넷이서 그냥 이렇게 막 합을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가능한 한. 그래서 막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카메라 그냥 이렇게 세팅해놓고 하나는 감독님이 보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수지 배우랑은 만나서도 많이 얘기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고 어떻게 합을 맞췄냐고요? 그 장면을 찍을 때? 근데 지금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더 생각이 안 나시면 얘기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무튼 엄청 추웠던 기억이 좀 있어요.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제 배경을 보셔도 알겠지만 이제 배경이 일본 현지에 직접 가셔서 촬영한 작품이다 보니까 또 눈이 엄청 나오잖아요. 이제 겨울인 거를 직감할 수 있는데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저희가 그 로케이션을 빌린 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해는 너무 빨리 지고 겨울이니까 그래서 그 시간과의 싸움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 이걸 쳐내야 하니까. 그래도 오늘 완성된 작품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 가평 받았던 거랑 또 느낌이 다르고 오늘 진짜 여기서 처음 본 거여가지고
묘했어요. 아 근데 그 이 작품들을 다 모아놓고 육아일기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참 너무 가족과 관련된 작품들을 유독 많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 근데 여기 가족이 와 있어가지고 말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지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완편하게 하나도 하시라고. 안 편해. 아, 그래서 사실 그 부모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제 작품들을 이렇게 같이 보니까 저기서 막 이걸 뭐 어떤 생각을 하면서 볼까 막 그냥 약간 좀 식은땀이 났던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보셔서 다행입니다. 저도 식은땀이 좀 뒤에 흐르고 있긴 한데 네. 다음 영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줄여서 얘기하고 싶은데 저희는 방소중이라고 하는 게 나았겠죠? 네. 제목 위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제품 캠페인 영상인데 배우님이 혹시나 이것도 같이 말씀해 주신 거 친구분의 추천으로 인해서 상영하게 된 작품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또 제일 내 편 중에서 현실 일상이랑 제일 맞닿아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약간 감독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좀 나누셨을 것 같은데 초반에 어떤 얘기를 많이 나누셨을까요? 그 에리 감독님이랑 에리 감독님 사무실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건지 콘티를 그냥 쫙 보여주시면서 다 얘기해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광고인데 필름 형식으로 영화처럼 이렇게 제작을 하려고 하고, 정말 나쁘끄러운데 그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같이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시작은 제 인스타에서 보셨던 필름 사진 이야기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이 좀 이렇게 나오면서 제작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랬어요. 그렇게 뭐 이 콘티들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말씀하셨지만 필름 사진 그 중에 나온 필름 사진이 정말 네, 그 영상에서는 나중에 큰 감정의 소용돌이를 몰아치게 하는 네, 되게 네.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네. 그 사진들은 배우님이 직접 다 가지고 계셨던 사진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릴 때 사진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진짜 실로 많다고 네. 느끼진 않았어요. 저는 왜냐면 제가 그 가족 앨범을 항상 펼쳐보면 엄마 아빠 사진이랑 오빠 사진이 진짜 많은데 제 어릴 때 사진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게 된 것도 그래서였어요. 왜 이렇게 나는 사진이 없어? 근데 엄마 아빠가 제 돌사진인가? 이것도 잘 못 찾아가지고 어디 있어만 하고 어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차례 좀 서운해하고 있고 막 이사 갈 때 야 여기 있네 막 이렇게 찾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 어릴 때 사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 레퍼런스 사진들을 드리면서 막 너무 못생긴 거밖에 없는데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막 근데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진 더 없을까요? 사진 더 없을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진들 계속 이렇게 레퍼런스를 보내기는 했었는데 솔직히 이렇게 많이 쓰일 줄은 몰랐어요. 네, 아무튼 다 제 사진입니다. 아무튼 잘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걸 꼭 말씀 주셔서 틀고 싶었던 게 마지막에 어쨌든 그 제품 캠페인 영상이다 보니까 그 패드를 살짝 이제 바르잖아요. 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이제 사진이 나오면서 엄청 감정적으로 되게 극대화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직후에 바로 이제 패드를 딱 이제 패드를 바른 장면 나와서 저는 약간 저희가 예전에는 약간 더 B급 단편들도 많이 틀고 약간 재밌는 단편도 많이 틀고 그랬다 보니까 약간 저희의 아이덴티티와도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피부를 지키세요. 네, 피부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지구도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재밌고 좋았다는 말씀 좀 부가적으로 드리고 싶네요.
저도 좋았어요. 어쨌든 가족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하다가 소중한 당신 이렇게 하면서 끝나니까 괜찮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배우전 마지막으로 또 트는 느낌에도 뭔가 그러니까 두 번은 못 틀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워서 두 번은 못 틀 것 같은데 그래도 막 너무 애정을 갖고 찍어주신 작품을 그래도 이렇게 큰 화면으로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래도 저를 애정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래서나마 좀 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배우 관객분들이 남겨주신 카톡방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배우님께. 관객 1님께서 이번 상영회 부제가 배우님께 어떻게 다가오는지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내 마음을 건드려요? 어떻게 이렇게 짓궂은 질문을 하시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그냥 연기하면서 목표로 잡고 있었던 부분을, 저게 진실이라면, 저게 진짜 느껴져서 저렇게 지으신 거라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뭔가 인물들을 연기할 때 저 인물이 이해가 안 되거나 설득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지점을 제가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누군가의 마음에 좀 이렇게 닿았다면, 설득이 됐다면 저는 좀 좋은 연기를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성공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건드림을 당하셔서 오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열무님께서 크리스마스 트리에서는 상징과 함의가 많은 것 같은데 배우님은 어떻게 하시면서 연기하셨는지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크리스마스 트리에서요? 근데 모든 작품들이 좀 상징과 의미가 많았죠. 오늘 작품들이. 그 트리 막판에 오늘 발견했는데 마지막에 그 크레딧이 이렇게 다 가고 이렇게 페이드,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어두워질 때 거기 트리가 없더라고요. 사라졌어요. 근데 그 트리를 옮기는데 그게 좀 용이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은 그냥 문득 했어요. 얘네 방식대로 잘 보내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 앞에 부분은 얘기했던 바와 같이 용의를 잃고 나서야 뭔가 세상이, 그러니까 너무 슬픈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가 정말 자기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그걸 이제 파고들고 파고드니까 용의가 없다라는 현실을 딱 마주할 때 저는 색깔이 이렇게 딱 이제 현실을 직면했다 이렇게 느껴졌고, 그래서 그거를 남은 하영이랑 같이 그 용의를 진짜 잘 보내주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트리를 그렇게 버린다? 이렇게 용의를 보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오늘 작품들을 다 보셨으니까 이 질문 드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예희님께서 지금까지 작업한 여러 영화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상영한 작품을 좀 제안하고 여쭤볼게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본인의 얼굴 장면이 나오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지. 자신있게 말해주시면 좋겠어요. 기다려보세요. 생각해야 자신있게 말하죠. 생각난 게 있으신가요 지금? 아니 그냥 그 오질집에서는 마지막에 저 아닌 하라가 이렇게 울잖아요. 그거가 식탁에서. 네, 그거가 그냥 되게 못생겨 보이는데 그냥 어떤 예쁨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막 마음에 드는 제 얼굴에 뭔가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 씬이 좋아요. 진심이냐고? 맞아. 진심이 담겨서인 것 같고. 약간 삼자랑 지금 삼자의 지배하는 느낌이긴 한데 그러게. 계속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 같고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그냥 이렇게 동공에 힘 없이 이렇게 널브러져서 누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멍한 표정이 많다라는 것을 이 영화 보면서 되게 많이 느끼기도 했고 영화를 시작하면서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안 그래도 말씀하셔서 관객분들 중에 한 분께서 눈물바다님이 그 말씀하신 오즐거운 나의 집에 그 눈물 흘리는 장면 찍으실 때 하라의 감정은 어떤 것 때문에 울음이 나오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사실 하라는 진짜 그 감정만 솔직하지 자기가 어떤 것을 느끼고 그러는지의 감정에 대한 것은 엄청 솔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연이가 훨씬 더 그 앞서 나가 있다 이런 말은 아닌 것 같고 지연이가 조금 더 성숙하게 자기를 조금 더 돌아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순간들을 그러니까 지연이는 불편한 순간들을 자꾸 만들잖아요. 엄마랑의 관계에 있어서. 근데 저는 이제 엄마랑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차단을 해버린 그냥 계속해서 회피 중인 인물인데 그런 걸 자꾸 직면하게 만드는 게 저한테 너무 무섭고 두렵고 싫은 거죠. 하라한테는. 근데 지연이가 계속해서 그렇게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그렇게 했을 때 누구보다 사실 위로나 사랑이 필요한 거를 알고 있는데 하라도 엄마가 그때 순간에도 또다시 외면하는 선택을 하거나 회피하는 선택을 했을 때 좀 막 화가 나기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력감과 근데 막 밖에서는 하라가 조금 더 막 어른스럽게 막 너 이런 거 돈은 다 받았어? 막 다 이렇게 챙기는데 막상 집에 와서는 그렇게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화도 못 내고 말도 못 하고 하니까 근데 우는 거는 또 그냥 자존심 상해서 싫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감정이 이렇게 삐져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감정이에요. 마침 이 부분 말씀 주셔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일단 극 중에서는 하라랑 지연이 누가 더 나이가 많고 적은지가 잘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우는 장면 나왔을 때 뭔가 하라가 지연보다 더 나이가 어린 동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따로 받으신 건? 맞아요. 그 뭔가 자매같이 전혀 안 보이지만 일란성 쌍둥이 모습이 다른 그런 쌍둥이이고 지연이가 언니예요. 네, 그렇게 설명 듣고 시작했었어요. 네. 또 오늘 새로운 걸 또 하나. 눈물 흘리는 제이지님께서 배우님이 생각하시기에 배우 입장에서 감독님과 배우의 효율적인 소통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시다고 질문 주셨거든요. 촬영장에 가기 전에 프리 단계에서 열심히 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질문을 많이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모르면 모르는 거 하면 제가 생각한 거 그런 것들을 다 최대한 공유를 하는 게 제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귀여운 라이언님께서 연기를 하기 전과 연기를 하고 나서의 지금의 나혜진은 어떤 점이 크게 달라졌는지 비교하실 수 있어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제가 그냥 살면서 잘 모르겠고 안 풀리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냥 관계에서 있을 수도 있고 가족에서 있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지점들을 영화하면서 많이 찾아간 것 같아요. 연기하면서. 그래서 약간 일종의 좀 테라피 같아요. 그러니까 모아놓고 보니까 제가 너무 그렇게 가정에 관련된 엄마에 특히 관련된 인물들을 많이 맡고
맡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사실 그게 제가 가장 살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던 부분이었고 그게 결국 관계를 맺을 때도 저한테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뭐 엄마가 어떻게 생각할지 별 생각 없는 것 같네. 그 엄마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인물들이 그래서 저한테 더 잘 이해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만나게 됐던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제 감정들을 제가 그 인물이 왜 이런 감정을 느꼈는지 왜 이런 상황이 되는지를 이해하려면 계속해서 그거의 관계성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왜 그랬었는지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하기 전과 후에 저는 되게 많이 다르고 제가 저를 생각하는 지점들이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작품들 다 가족과 관련된 작품들이 좀 많은데 앞으로 또 가족이란 작품을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족이랑 관련된 거 말고 또 다른 장르적으로 찍고 싶은 장르물이나 뭐 아니면 로맨틱 코미디나 뭐 이런 장르 영화들이 있으실지 궁금하고. 저는 사실 좀 더 가볍고 재밌는 코미디가 제일 어렵다고 하지만 코미디 같은 것도 찍어보고 싶고 그냥 쉽게 아빠도 할머니도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좀 쉽게 다룰 수 있는 물도 찍고 싶고 액션도 찍어보고 싶어요. 어이없다고? 어울린다고? 제가 어릴 때 그 태권도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네, 그 사진 보면 있는데 태권도랑 뭐 달리기,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했어가지고 그런 걸 좀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나의 집 연기 천재님께서 연기 이외에 배우님이 요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저는 사실 오늘 아침 일기에도 썼는데 그 관심사가 없어서 요즘에 조금 심심해요. 일기를 아침에 쓰세요? 네, 아침에도 쓰고 뭐 오늘 저녁에 못 쓸 것 같아서. 네. 그 원래는 뭐 테니스도 자주 치고 뭐 또 되게 즐겁게 살 때는 드럼이라고 악기도 뭐 해보고 이렇게 취미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 어떤 흥미가 잘 안 생겨요. 운동도 진짜 억지로 가고 그래서 좀 그 관심사를 요즘 다시 찾는 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좀 없는 것 같아서 찾는 게 좀 목표입니다. 취미 있으시면 좀 같이 공유 좀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세요? 연기나 하라고 하는 거 같으세요? 연기에 더 증진하시는 걸로. 근데 연기에 더 집중을 하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연애하라고. 네. 알아서 잘하시지 않을까요? 네. 능소아님께서 앞으로 배우님이 나아가고 싶으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지 궁금. 모습이요? 배우로서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두신 게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계속 연기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어서까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제가 사실 오늘 그 일기를 쓰면서도 너무 편하게만 있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서 좀 불편한 상황들을 내가 좀 이렇게 잘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불편한 거라고 하면 사실 뭐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좀 겁이 나는데 한번 시도해보는 걸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랑 얘기를 나누면서 했던 얘기는 그 20대 때는 진짜 단단해져야지 내 뿌리를 잘 내려서 단단해서 흔들리지 않는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겠어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근데 그렇게 살다가 그냥 제가 부러진 것 같아요. 너무 단단하게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그냥 좀 유연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조금 그 유연한 게 일상을 살면서도 제가
다양한 감정들에 있어서 그 유연함들을 조금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정님께서 오늘 큰 화면으로 예진 배우님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말씀 주시면서 앞으로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예정된 때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어머, 누구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찍은 장편 영화가 있는데 올해 5월에 전주에서 상영을 한 번 했고요. 무주에서도 한 번 했는데 올해 말에 개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또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혹시나 관객분들이 공개했을 때 찾아뵐 수 있게 네. 제목 좀 말씀해 주시면. 아, 은빛 살구 라고 은행 나무에 열리는 그 은행 열매를 뜻하는 말이에요. 은빛 살구. 살구인데 은빛을 내고 있어서 그렇게 부른대요. 아무튼 그런 제목이 되었는데 은빛 살구입니다. 그 음악 감독해 주시는 김서울 씨가 여기 와 계시는데 잔뜩 얼굴을 가리고 계시네요. 원래 그 전 제목은 색소폰이었는데 은빛 살구로 바뀌었고 그것을 저렇게 생각하시나 보네요. 약간 은빛살구에서도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그것도 참 쉽지 않아요. 너무 이제 영화가 23회차였는데 23회차 모두 출동한 작품이어가지고 2시간 내내 저를 보셔야 돼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오늘 상영한 작품들이랑 좀 결이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족이랑 또 많이 네, 맞아요. 가족 연계되어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배우님께서 또 주연으로 처음 출연하신 장편 영화기도 하니까 나중에 개봉했을 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슬슬 이제 집유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 배우님께서 전달해주신 여기 사진들은 다 배우님이 직접 찍으신 사진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4편이 요거는 일단은 오즐가운 나의 집 찍으실 때 그때 네. 촬영하신 거고요. 그 바위 선박장 위에서 아. 요거는 누가 봐도 틀이죠. 완벽한 틀이 때. 어떤 작품이신지 알겠죠? 요거는 으로부터 네, 으로부터 네. 그 로케에서 반대쪽으로 보이는 지점을 찍었어요. 이것도 으로부터 때 잔뜩 쌓인 눈밭을 찍은 겁니다.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어떤 스틸인지 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혹시나 이게 받아가신 분이 계시면은 잘 간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끝내기 전에 혹시나 오신 분들께 말씀해 주실 저만이 주인공인 곳에 와주신다니 저를 많이 애정해 주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좀 열심히 살면서 많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 퇴장로에 그 배우님 가족분들께서 좀 준비를 해주신 게 있어가지고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거 다 퇴장로에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거든요. 강화도에서 직접 가지고 오신 거니까 꼭 소중하게 받아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자발 약속? 그냥 약속? 강화도 사자발 약속 떡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소리 들었는데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오늘 왔다 갔다 하는 극악의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상영의 부제가 내 마음을 건드려였는데 은빛살구로도 많은 관객분들에게 마음을 건드려서 더 좋은 배우로 성장할 수 있는 배우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날 때 꼭 감사합니다. 받아가시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